네, 글로벌 경제 이슈 짚어보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시작할까요? 네, 간밤에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발언과 함께 이 러시아의 일부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철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여기에 뉴욕 증시는 한 곱이 넘겼다는 안도감에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전면 철수가 아닌데다가 또 실질적인 이 징후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경계감을 늦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커질 대로 커진 변동성에 또 불안해하고 계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과거에 이렇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었을 때 미국 증시 흐름은 어땠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투자자들이 좀 한시름 놨다고 생각하는지 어제부터 밤부터 이제 증시는 좀 빨간불이긴 한데 네. 바이든 대통령 이 침공 가능성 여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고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높였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And the fact remains, right now, Russia has more than 150,000 troops encircling Ukraine and Belarus and along Ukraine's border. An invasion remains distinctly possible.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 역시 러시아는 이전에도 장비를 그대로 두고 군대만 이동한 적이 있다면서 좀 이 현재 긴장 완화의 조짐을 찾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러시아가 철수했다라고 공개한 부대는 우크라이나 인근에 주거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지를 철수하더라도 우크라이나와 여전히 가깝기 때문에 언제든 이른 시일 안에 재배치가 가능한 상태라는 건데요. 한시름 놓은 거는 맞지만 이 끝날 때까지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푸틴이 이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네. 적어도 이 전쟁에서만큼은 그 발언을 그대로 믿는 건 굉장히 좀 순진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갈등을 빚는 데에는 여러 가지 또 속내가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역시나 이제 에너지 패권 다툼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유럽 쪽으로 그 천연가스 한 30% 이상이 유럽에서 쓰는 게 지금 러시아에서 가는 거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갈등을 촉발을 해서 오히려 이제 미국산 천연가스를 조금 더 유럽에 공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외에도 이제 뭐 바이든과 푸틴 모두 지지율 하락을 좀 막기 위해서 또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이 러시아가 중국 편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갈등을 키우고 있다라는 해석도 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설들이 분분한데 어떤 이유든 간에 아직 이제 갈등이 좀 봉합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이유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김 기자가 이제 오늘 과거의 데이터들 좀 가지고 왔는데 과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미국 증시 어땠습니까? 지난 80여 년 동안 이 미국 증시는 뭐 전쟁이나 테러 등과 같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한 22번 가량 좀 겪었는데요. 그때 미국 S&P 500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했던 이 사건들을 모두 점으로 좀 표시한 자료인데요. 6.25 전쟁이나 또 9.11 테러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각각의 사건들이 발생했던 그때 S&P 500 지수의 흐름을 좀 살펴봤더니 증시가 바닥까지 도달하는 데는 한 20일 정도 좀 소요가 됐고 또 평균적으로 이제 전쟁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전으로 회복하기까지는 한 40일 가량 좀 소요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도 지수가 바닥까지 가장 많이 빠졌던 케이스들 자료화면에서는 현재 좀 빨간 점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만 꼽아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진주만 공습이네요. 이때도 증시는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41년 12월에 발생했던 이 진주만 공습인데요. 이 첫날에 S&P 500 지수가 이 3.8% 하락을 했고요. 바닥까지는 한 19.8% 떨어졌는데 여기까지 도달하기까지가 한 143일, 한 5개월 가량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307일, 약 10달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1941년에 증시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때는 좀 오래 갔습니다. 충격이.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6.25 전쟁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또 잊어서는 안 될 이런 사건이기도 하죠. 6.25 전쟁이 발발했던 첫날에 미국 S&P 500 지수는 5.4% 빠졌고요. 이 바닥을 찍는 데까지는 23일가량이 소요가 됐는데 한 12.9%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가 이제 6.25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에는 한 82일가량 좀
좀 소요가 됐는데요. 이 공교롭게 이때가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가는 회복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이슈를 털고 증시가 올라갔다. 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만한 게 90년 8월에 있었던 이 걸프전입니다. 당시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었는데요. 첫날에 1.1% 하락으로 출발해서 71일 동안 한 16.9%가량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회복하는 데에는 한 6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이제 미국이 91년 1월경에 참전을 하거든요. 이때가 이제 S&P 500 지수가 이제 슬슬 오르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역시 앞에 6.25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전쟁이 시작됐는데도 주가가 올랐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보신 것처럼 전쟁 이슈라는 거는 분명히 시장의 어떤 조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시장이 회복되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엄청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앞에서 보신 세 가지 케이스가 이제 지난 80여 년 동안 전쟁이나 테러 등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주가가 빠졌던 때들만 좀 골라서 보여드린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더 드린다면 이 중간중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질 때도 있지만 멀리서 내다보면 결국 지수는 우상향하더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물론 이제 과거를 통해서 현재 그리고 또 미래를 단정 지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이 확대된 변동성으로 인해서 특히 갈피를 좀 잡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렇게 좀 과거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데이터 분석하느라고 고생 많았겠습니다. 네. 김 기자 오늘 아주 좋은 분석을 들고 나왔는데 네. 문제는 그래서 언제 들어가는 게 좋으냐라는 거겠죠. 평균적으로 한 20일 정도는 하락하고 그 뒤에 한 40일 정도 지나면 원상 복귀가 됐다라는 데이터를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